저는 가수 지선이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데뷔를 2003년에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진낭시님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죠, 지금. 가진낭시님. 이 11시 20분이니까요. 식사는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특이해요. 그쵸?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민족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밥을 먹었냐고 인사를 하는 민족이, 그런 따뜻한 민족이, 또 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첫 끼 먹어요. 이제 첫 끼 먹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제가 쿠팡에서 또 뭘 시켜가지고 또 그거 포장하시느라고 또 밥을 못 드셨을 수도 있겠군요. 오늘도 쿠팡에서 뭘 시켰습니다. 네, 가진낭시님 화이팅.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사랑하는 일인으로서 쿠팡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가진낭시님, 기념품 온 거 썰 풀자면 배지는 동그란 거 같고 트로피는 10만 구독자 되면 받을 수 있는 실버 버튼처럼 생겼어요. 감사장은 상장처럼 생겼더군요. 오이고 그렇구나. 우리 잘했네요. 우리 가진낭시님 우쭈쭈 우쭈쭈. 쿠팡에서 5년 근속하셔가지고 상 받으셨대요. 우리 모두 축하해 드립시다. 네. 어떤 일을 5년을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특히 한 직장에 5년은 쉽지 않죠. 어쨌든 무슨 일이든 10년간 계속하면 어떠한 보상이, 저는 그게 어떤 경지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인내심과 끈기로 무언가는 꼭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거는 자랑스러워 하실 네, 부분이다라고 네, 박수를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비였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분명히 향해서 가고 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잘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 따뜻하게 대해준 분들이 많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 갑자기 울컥했어. 가진낭시님, 그게 바로 복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 가진낭시님 인생에 어떤 복이 있어서 그렇게 온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막 진짜 들어갔는데 막 되게 막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가진낭시님께서 좋은 분이셔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이 또 곁에 많이 다가오셨던 걸 거예요. 제가 에너지 있잖아요. 뭐 요즘에 되게 약간 뭐 제가 옛날에 진짜 무슨 시크릿 같은 그런 뭐 책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에 뭐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고, 그 가진낭시님께 지금 드린 얘기의 실예를 저는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시크릿, 가진낭시님 모를 거야. 그거 한참 전에 예전에 유행한 거였는데 난 심지어 그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고 그 책이, 왜냐면 그 개요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안 읽고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뭔가 정말 진정하게 원하고 바라면 우주의 에너지가 그걸 위해서 이제 움직여준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대충 그런 얘기 같아서 제가 맞아요. 그 시크릿이라고 적힌 책이에요.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모든 것에는 다 그게 한 20년의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20년 지나면 한 번 이렇게 이게 순환이 슉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커다란 흐름이. 근데 그게 또 요즘에 또 많이 좀 저한테도 많이 컨텐츠가 보이는 거 보면 또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쭉 살고 있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막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요. 네, 10년 정도 전이네요. 예. 그때 제가 그 유럽 여행을 정말 1도 갈 생각이 없었어요. 1도. 1도 저는 왜냐면 유럽을 제가 안 가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아빠가 예전부터 유럽을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뭐 가라.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가 없지만 돈을 줘도 가기 싫다고 했었어요. 그 아빠가 갔다 오라고 해도 가기 싫었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때부터 약간 아이 성향이 있었던 거지. 어, 유럽을 가면 뭐라고 해야죠? 벼룩처럼 다녀야 되잖아요. 벼룩처럼. 이렇게 막 하루 여기서 이 나라에서 자고 또 짐 싸가지고 또 다른 나라로 또 막 기차 타고 가고 막 유로 패스 끊어가지고 막 국경을 넘어가면서 막 계속 짐을 싸고 풀고 막 계속 이동하고 해야 되잖아요. 와,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상상만 해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어떤 이름만 대면 지금은 아마 그분이 그 기업이 그 집안에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의 따님이 네 자기가 유럽을 그분은 뭐 한두 번 다녀오신 게 아니겠죠. 아닌 걸로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근데 그분이 좀 성격이 좀 별나셔서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랑 친해지게 됐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친해지게 됐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갑자기 같이 가재요. 자기가 그 렌트카랑 숙소를 다 제공을 하겠다. 자기가 그 비용은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항공권하고 네 여비만 좀 챙겨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럽인데 뭐 자가 드라이브 여행 뭐 괜찮네. 렌트카 여행 뭐 괜찮네. 운전도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이런 데 안 가기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면 한번 움직여 줘 볼까? 그래. 유럽 그냥 뭐 한번 가보지 뭐. 그러고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오죽하면 유럽 지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와이파이도 막 빵빵 터지고 무슨 그런 뭐 검색만 하면 거기 가가지고 검색만 하면은 무슨 거기 맛집이 나오고 뭐 이동 경로가 나오고 구글 맵을 가지고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없었던 거 아니지만 그렇게 뭐 지금처럼 뭐 유심을 쉽게 막 해가지고 값싼 비용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하나 딱 있었나 그런가 보다. 내가 그래도 지도나 하나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지도 이렇게 펼치면 좀 이렇게 커지는 유럽 지도를 하나 가지고 책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그 언니 하나만 믿고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게 첫 그 출발지가 베를린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언니가 잡아놓은 숙소로 이제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이제 베를린은 이제
도심 지역이고 뭐 이러니까 일단은 베를린에서는 차를 렌트를 하지 말고 이제 거기는 교통수단을 그냥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베를린에서 이제 떠날 때 자기가 이제 차를 이제 렌트를 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럽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가을 9월 정도였나 뭐 그랬 9월 아니다 8월 정도였나 8월 중순 아니면 말인가 뭐 이 정도였나 그랬나 보다. 근데 아무튼 갔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 언니가 그 잡아놓은 그 호스텔로 가서 만났어요. 근데 참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분도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때 이미 그 나름의 이 해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아니 그래도 제가 뭐 그분들의 생활을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호스텔이라는 개념도 몰랐고요. 개념도 몰랐고 그냥 뭐 이렇게 몰랐다면 또 너무 재수가 없다. 네, 몰랐던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그때 가본 적은 없었죠. 호스텔에. 당연히 유럽 여행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에어비앤비도 많이 생기고 뭐 호스텔닷컴 뭐 이런 거만 다 유명하지만 그때만 해도 유럽 여행 안 가면 호스텔이라는 데를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할 시대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가봤었는데 갔는데 어 제가 뭐 특별한 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기대 보다 훨씬 더 제가 첫 인상이 유럽이 이 정도로 되게 물가도 비싸고 굉장히 좀 뭔가 특히 독일이라서 그런가 척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환경에 있는 그런 호스텔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그분이 되게 유명한 기업의 그 딸이라고 했죠. 그 딸이고 뭐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그 전에 뭘 많이 당했나 보지. 자기가 뭐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도 뭐 맨날 뭐 애들한테 뭐 떡볶이 맨날 사주면서 뭐 친구 뭐들을 뭐 만났었는데 뭐 그런 얘기만 하면서 뭐 요는 뭐 약간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이용했다 뭐 이런 요였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뭔가 그 사람한테 베푸는 거에 대한 조금 인색함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금 좀 척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동네에 그런 호스텔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뭐 그래도 독일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호스텔들이 다 그냥 저는 그래서 독일 좋아하는데 굉장히 평균적으로 다 좋습니다. 제가 가본 데 중에서 유럽이어도 호스텔들이 다 갭이 조금 청결도나 이런 평균치가 좀 갭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느낌에 독일은 어딜 가도 웬만하면 평타치였고 솔직히 평타치가 아니라 상타치였고 그리고 뭐 스페인 이런 데는 잘 보고 가야 됐었고 포르투갈은 또 굉장히 좋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암스테르담은 좀 너무 비싸기만 하고 뭐 조그맣고 이런 좀 가성비가 떨어진 느낌이었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때 그 호스텔이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되게 평점으로 따지자면 평점이 말하자면은 한 1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 한 7점 정도 지금 후하게 주면 그 정도 줄 수 있을 그런 호스텔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가성비를 따졌을 때 7점 정도 줄 수 있는 청결도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한 6점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정도면 독일 호스텔 중에서는 사실 되게 안 좋은 데였거든요. 그런 데를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좋아. 그거까지 좋아. 근데 뭐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 언니랑 같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뭘 했냐면은 어 그 프리 워킹 투어 같은 걸 다녔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유럽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배낭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그 호스텔이나 이런데 그 로비에 그런 브로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리 워킹 투어 해가지고 그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비영리를 약간 기본으로 한 그 뭐 그 지역의 유학생이나 주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시티 투어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뭐 명소들을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광화문에서 뭐 집결해가지고 뭐 경복궁 갔다가 뭐 오면서 세종대왕 앞에서 뭐 훈민정음 설명 좀 듣고 뭐 세종문화회관 한번 이렇게 보고 뭐 그리고 뭐 저쪽 이렇게 좀 더 걸어 내려가가지고 청계천 한번 이렇게 뭐 돌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근데 돈을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리고 가이드를 다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사람한테 팁 격으로 이제 팁처럼 이제 돈을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투어가 정말 좋았다 이러면 뭐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좀 많이 줘도 되고 아니면 정말 그냥 조금 줘도 되고 이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워크 캠프 갔었는데 딱 그거랑 똑같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워크 캠프의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는 투어인데 그 투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독일 사람들 되게 못됐다. 독일 사람들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약간 세상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언니가 가만히 보니까 어 싸움을 걸어. 내가 봤을 때. 세상을 향한 싸움을 늘 거는 사람이야. 음. 그래서 항상 누가 나를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쳐다보지는 않나. 뭐 항상 째려보는 사람이 인생을, 세상을.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독일이 좀 사람들이 좀 그렇네. 좀 이렇게 각박하고 좀 그렇네. 베를린도 도시라서 그런지 좀 그렇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같이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하룻밤을 그 하루를 지낸 거야. 이제 그 처음 날 합류해서 그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이제 프리 워킹 투어 나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 그 하룻밤 그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언니가 갑자기 제가 이제 막 왔을 거 아니에요. 막 트렁크를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니까 뭐 진아 씨 왔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고생했네요. 그러면서 그 자두를 자기가 사놓은 게 또 유럽은 또 특히 또 독일이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과일이 맛있습니다. 과일이 맛있고 굉장히 싸요. 특히 뭐 스위스 이런 데 물가 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위스 같은 데도 과일 같은 건 되게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게 약간 선진국들 정책에서 좀 이렇게 그 생필품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싸게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이게 생활 같은 거는 그래도 너무 부대끼지 않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 자두를 권해서 저는 과일 좋아하지도 않고요. 전 진짜 과일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제가 과일을 사서 먹는 게 1년에 정말 몇 번 없어요. 정말 몇 번 없고 정말 와 진짜 신기하게 과일 땡기네 이런 때가 정말 가끔 있고 누가 뭐 가족 중에 뭐 누가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딸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사는 거 빼놓고는 거의 과일은 사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면 사도 거의 냉장고에서 이렇게 그 변질돼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뭐예요?
초파리 막 꼬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저는 과일이 저한테는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일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과일을 뭐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자두를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먹어보래요. 그래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을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그 과일을 맛있게 먹고 근데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두세 개 먹었어요. 한 세 개 정도 먹었나 보다. 맥시멈 세 개. 그게 이제 요만한 한 통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 10개 정도 들어 있었을라나? 그 중에서 그 언니가 뭐 내가 봤을 때 한 3개는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두세 개, 3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 요만한 자두를. 그래서 그거를, 먹었거든요? 먹고서는, 근데 아무튼 저 나름대로 그 언니한테 그래도 같이 있는 동안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했어요. 왜냐면 그 언니가 자기 스스로 자기는 결벽증이 있어서 뭐가 어떻고 심지어 이제 저한테 막 올 때 그 알코올성 같은 것 좀 한국에서 갖고 오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생각해보면 이상한 사람이지. 유럽에 알코올솜이 없겠어요, 여러분? 참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또 기가 막히네. 그 조그만 있잖아요, 알코올솜. 그게 유럽에 없겠냐고. 그렇다고 그렇게 비싸겠냐고. 그거를 한국에서 오는 애한테 그거 사오라고 나한테 시켰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사갔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뭐 샴푸랑 뭐 몇 개 뭐 뜬금없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나한테 왜 갖고 오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 품목이지만 아무튼 되게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품목들을 그쵸. 대개는 가서 사죠. 짐값이 더 나오겠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언니 결벽증이 있으니까 내가 샤워를 해도, 깨끗이 치우고 나와야지 하고, 나름대로 막 물기도 다 없이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지서씨, 나 신경 쓰느라고 너무 그렇게 안 치워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언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래도 내가 이런 것만 지키면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언니가 또 그때 당시에 뭘 했었냐면, 자기는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그랬었나?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바로 전텀에, 지금 이제 많이 탄탄, 키토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바로 전텀 외국 생활이 2010년 그때 10년 11년 그때 하와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올가닉 그리고 비건 그리고 저탄수화물 고단백 이거에 외국이 좀 더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알고는 있고 실천은 해봤고 하니까는 그랬었지만 이 언니가 자기는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도 간섭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랑 프리워킹 투어를 하는 내내 좀 약간 그런 성가신 일들에 약간 이렇게 좀 휘말리고 어디 식당 갔는데 또 거기서 또 머리카락이 나왔나 막 그랬을 거야. 그리고 결국 가이드랑도 별로 안 좋게 좀 이렇게 좀 하고 헤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저는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제가 많이 먹을 걸 좋아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공복이 너무 지속되면 저는 당 떨어지는 느낌 아시죠? 당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당 떨어지는 느낌이 훅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손도 떨리고 이렇게 너무 속도 쓰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안 먹는 거야,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과일 같은 거 그냥 먹고 말겠대. 그럼
그럼 알겠다. 근데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가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길가에 있는 어 음식점이 그냥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뭐 특별히 뭐랄까 그냥 뭐 특별히 맛있지는 않을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뭐 굉장히 더러워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뭐 피자 같은 거 파는 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저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 밥 안 드실래요? 그랬더니 뭐 신원 씨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피자인지 샌드위치인지를 뭐 하나 시켜서 먹었을 거야. 근데 먹는 내내 너무 표정도 안 좋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분위기를 계속 조장해.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정확히 제가 약간 오래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기억을 그렇게 막 정확하게 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그때 상황을 설명은 못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그 언니의 약간 얘기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약간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 너는 애가 유럽 처음 와봐가지고 이렇게 그때 또 마침 또 날씨도 좋았어. 근데 날씨도 좋았고 테라스에 자리가 있어서 그냥 거기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밖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니까 원래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냥 그 피자를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 언니의 느낌으로는 그 언니가 표현한 느낌은 뭐냐면 너는 애가 처음 유럽에 와가지고 되게 촌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 이 길가에서 참고로 막 대로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로변 아니었어요. 그냥 차는 물론 다녔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8차선 도로 막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2차선 도로 뭐 대부분 뭐 그렇잖아요, 길가의 집들이. 근데 이런 먼지 날리는 데서 테라스에서 이런 피자 같은 거를 먹는 거를 너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되게 그 음식이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너 지금 굉장히 좀 촌스럽거든?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먹는 내내 좀 불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먹고선 나와가지고. 근데 조금 그런 뉘앙스로 이제 좀 사람을 좀 대하니까 제가 기분이 상했겠죠. 당연히 기분이 상했겠죠. 그래서 집에 가다가 이제 뭐였더라? 마트에 들렸나? 마트에 이제 들려가지고 자기 이제 뭐 이렇게 뭐 살 거 사고 물이랑 뭐 좀 사가지고 가자고 해서 마트에 들렸나 잠깐 그러면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뭐 저 언니가 뭐 그래 한세련 하시니까 또 그것도 또 제가 또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그 언니께서 또 패션 쪽에 또 그쪽에 또 브랜드에 계신 그런 또 쪽에 또 로열 패밀리셨어요. 그래서 뭐 유럽에 또 뭐 얼마나 많이 와보셨겠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촌스러워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뭐 또 결벽증 있으신데 먼지 날리는데 앉아 있는 거 싫으실 수 있지. 뭐 이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언니랑 다투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소한 뭐 때문에 촉발됐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서 뭐 때문에 싸우게 됐냐면 그 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근데 왜 내 자두 먹어놓고 너 왜 그거 안 사다 놓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두를 내가 먹고 싶어서 언니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와서 그러니까 웰컴 푸드처럼 약간 저한테 이렇게 주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너 오늘하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래서 그 언니 물이랑 자두를 내가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너 왜 내 거 그거 먹었던 거 자두랑 그 물이랑
너 내 거 먹었는데 왜 안 사다 놓냐고. 왜 너는 그걸 사지 않아? 여기서 마트에서 그걸 너가 사가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루 종일 받았던 그 프리 워킹 투어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밥을 너무 배가 고프고 막 이 허기진 상태에서 그 약간 구박받으면서 그냥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던 그 약간 그 서러움과 그리고 이 뜬금없는 훅 들어오는 이 쪼잔함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 비상식적인 쪼잔함에 제가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래서 아니 그거 먹으라면서요. 먹으라면서요. 그러면서 싸웠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먹으라면서요. 제가 먹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사람이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 언니가 그 뭐 사오라고 하는 뭐 알코올솜도 사왔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언니가 그 전에 한국에서 자기가 뭘 놓고 왔다고 자기네 집에 가서 뭘 갖다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자두 몇 개 정도 뭐 이거 먹은 거에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돼서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마당에 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음, 그 사람도 정말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 싸움이 촉발이 돼서 제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유럽에 대해서 진짜 뭐 1도 정보도 없고 돈도 뭐 그만큼 갖고 오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이 싸움의 엔딩이 어떻게 됐냐면 그 마트 앞에서 대판 싸우고 제가 유로가 이렇게 동전으로 돼 있잖아. 종전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근데 그 자두를 살 정도면 그 동전 정도면 되는 가격이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 여자분한테 던지면서 이게 내가 그 동전을 바닥에 팍 던지면서 야 됐지? 그러고서는 바로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싸고 호스텔 로비로 이제 와서 일단 일단 유럽까지 왔잖아. 비행기표가 아깝잖아. 당장 집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왔으니까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이제 호스텔 그 로비에서 급하게 부킹을 했습니다. 부킹을 이제 호스텔을 검색을 해서 어딘지 지역도 몰라. 근데 베를린 호스텔 검색을 해가지고 호스텔닷컴인가 뭐 이런 데서 그 별점이 그래도 좀 괜찮고 청결도 별점을 우선으로 한 그런 호스텔을 나름 리즈너블한 가격 도미토리 대신 개인실이 아니고 우리는 그때 이제 처음에 있었던 데는 2인실이었는데 2인실 이런 데는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뭐 도미토리 뭐 지금 돈도 없고 하니까 도미토리 가자. 도미토리 예약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갔는데 트렁크를 끌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날은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갈 수가 없어서 그날 아침에 이제 바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나 기억도 안 난다. 그날 내가 로비에서 밤을 샜나? 그 여자가랑 같이 있기 싫어서 아마 그랬을 거야. 내 성격이 그랬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내가 하루도 못 버티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야. 하루도 못 버티고 얘는 돌아올 거다. 왜냐면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유럽에 온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라온 애라고 100%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하루도 못 버티고 나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나 보지. 근데 제가 그냥 어떻게 그 정보를 이제 미리 메모를 한 다음에 그 지하철역으로 가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찾아갈 수 있는 데도 당연히 예약을 했죠.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그 트렁크를 끌고 호스텔로 그게 나름 그 여행이 예정이 한 달 정도 되는 예정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 거였으니까 짐이 꽤 컸어요. 한 20kg. 그러니까 뭐 맥시멈 그 비행기로 그 무료 수화물 실을 수 있는 기준이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트렁크를 가지고 그 유럽은 지하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윙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계단으로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기 트렁크를 들고 이제 막 낑낑낑거리면서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독일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빨리 여기 어떻게든 조금 버티다가 그래도 그냥 뭐 좀 있는 동안 불편하겠지만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야. 내가 그 짐을 들고 있으니까는 들고 혼자 낑낑거리면서 이게 계단 하나씩 낑낑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와가지고 짐을 막 들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짐을 같이 막 이렇게 들고 옮겨다 주고 그리고 어디 찾느냐고 심지어 데려다 줬어. 거기 그 호스텔까지.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짐을 들어준 사람은 이제 어떤 남자분이셨고 그리고 또 길을 또 다른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또 길은 또 그분 때문에 잘 찾아가고 해가지고 호스텔에 딱 그 도착을 했는데 기대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호스텔이 나름 그 언니가 그렇게 수많은 그 유럽 여행을 통한 노하우를 통해서 얻은 얼마나 리즈너블하며 정말 가성비 좋은 호스텔이었다고 했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가. 네. 그랬는데, 정말 그 호스텔은 정말 쓰레기 같고, 정말 독일에 있는 그 베를린에 있는 호스텔 중에서 정말 하급의 호스텔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하룻밤에 그 도미토리로 봤을 때 한 5만 원짜리 그런 데를 예약을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베를린에 제가 가려고 예약한 숙소를. 근데 갔는데 진짜 사실 제가 그 언니랑 그 여행을 결심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커다란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결벽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무 데서나 못 자고 막 되게 막 어디 가면 막 그 여행 가는 거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어디 숙소 가면 이불 같은 거 막 이런 거 찜찜해가지고 정말 그 호텔에 빳빳한 그 하얀색 그거 아니면은 되게 제가 까탈스러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재수가 없긴 하지만 제가 그런 좀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면 침낭을 꼭 갖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뭐 그럴 상황이면 떠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 도미토리 숙소에 들어갔는데 진짜 와 저는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꿀잠을 잤다고 느낄 정도로 호스텔에 친구가 제가 그 얘기하는 호텔 친구 있죠. 막 그 빳빳하게 풀 딱 먹여져 있고 막 너무 막 막 뽀송뽀송한 냄새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도미토리가 4인실인가 6인실인가 그랬는데 4인실이었나? 아마 4인실이었나 보다. 그랬는데 너무 편하게 그리고 딱 가면서도 독일 애들 불밖에 좀
불친절한데 근데 딱 가자마자 왜냐면 그 호스텔에 그 전날 밤에 있었던 호스텔 직원은 일단 표정조차 썩었어. 일단 처음부터 표정도 썩었고 응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딱 느낌이 니네 아시안이네 약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케이팝을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싸이가 딱 터졌을 때였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딱 터졌을 때여서 더 이상 두유노 김정은 이거는 너 놀스코리아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두유노 싸이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그냥 걔네들한테 아시안인 그냥 그 상황에, 그 전 호스텔 직원의 느낌은 딱 그거였단 말이에요. 니네 아시안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호스텔은 가자마자 얘네는 일단 애티튜드가 달라. 특별히 특별 대우가 아니라 직원 교육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그런 레벨의 그런 데 있죠. 그래서 딱 가자마자 약간 독일어 영어로 다 응대를 하니까 웰컴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애티튜드가 이렇게 몸에 배인 기계적인 그런 상냥함이긴 하지만 너무 상냥한 거야. 너무 쿨하고 너무 좋더라고. 내가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듀노 박지성 그때 박지성도 없었어. BTS가 뭐야 그때 싸이가 그때 당시에 딱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호스텔에 가면 그 로비에는 강남스타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 호스텔에 대한 인상이 좋았고, 그리고 시스템도 너무 좋은 거야. 러기지 룸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왜냐면 도미토리가 이게 있으니까는 거기에 더 다 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러기지 룸이 보통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놓는 데가. 작은 집은 갖고 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방으로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제가 그때만 해도 좀 대인 기피도 조금 아직 남아 있었고, 하와이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조금 그래도 하와이 생활이 조금 도움은 된 상태에서 이제 외국 애들이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웠죠. 저는 왜냐면 누군가 혹시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게 너무 좀 스트레스였으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또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피해의식에 시달릴 때였으니까 오히려 아시안이 없으면 좋아. 혹시 한국 사람인가 이런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그런 싫어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면은 또 사람들이 그때는 모두 다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때였으니까 더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다 외국 애들이더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생각보다 또 애들도 다 괜찮아. 도미토리라 걱정했는데 이런데 처음 잡아서 걱정했는데 다 괜찮아. 근데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갑자기 너무 근사해진 거예요. 같은 베를린인데, 그리고 같은 독일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이제 그 전날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막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났어. 지선 씨 어디에요? 너무 걱정되니까 빨리 오세요. 내가 미안해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문에 막 카톡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한 번 너는 아웃 이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지금 많이 그게 유해졌는데 정말로 뭐 아니면 도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드디어 그분이 사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벽한 그 여자는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였던 거야, 내 생각에. 현지다님 안녕하세요. 그 같은 사람이 만나 하는 그런 정도로, 왜 이렇게 정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너무 갑자기 친절한 게 아니라 너무 걱정하면서 잘 있나 너무 걱정돼요 이러면서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어디예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계속 문자가 오고 막 이러는데 다 씹고 문자를 하나 날렸던 것 같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잘 뭐 지네도 갈 테니까 언니도 좋은 여행 하세요. 이런 식의 내용에 뭐 그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문자를 하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만나는 사람마다 독일 사람들 다 너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이스하고 그리고 호스텔도 너무 깨끗하고 베를린하고 나는 너무 잘 맞잖아. 내가 하와이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베를린도 좋잖아. 그래서 제가 심지어 베를린에서 그 같은 호스텔에서 3주를 있었습니다, 여러분. 3주. 3주 동안 그냥 그 호스텔에 북박이로 일단 빨리 집에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벼룩처럼 벼룩 투어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눌러 있었단 말이야. 그 호스텔이 또 마침 위치도 좋았어. 위치가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대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홍대 같은 데였던 것 같아. 그래서 홍대 같은 그 느낌의 갤러리도 많고 막 그런 클럽도 막 뭐 금방 나가면은 막 종류별로 다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아세요? 베를린 사람들 진짜 그 파티를 좋아해가지고요.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만 너무 열심히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도 막 지하철이 아니죠. 트램이죠. 트램 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밤에 제 기억에 클럽이 오픈하는 시간이 11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11시부터 오픈하는 클럽이 있고 좀 그 전에 오픈하는 데가 있고 이랬는데 이제 타임이 이제 말하자면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시즌 1, 시즌 2, 시즌 3 뭐 이런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침까지 놀더라고요. 아침까지. 아침에 그 강변에서 하는 파티까지 가봤습니다. 통밤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또 클럽 가가지고 뭐 애들하고 친해지고 걔네가 야 너도 저기 갈 건데 너도 갈래? 해서 그래 나도 가지 뭐 따라가고 또 그래서 걔네가 또 거기서 또 다른 애들 만나서 또 야 너도 갈래? 해서 저기 강변인데 갈 거여서 아침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체력이 좋았죠. 예, 3주면은 정말 장소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예. 너무 아침에 논다니까요. 걔네 아침까지 놀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노는 게 아니네. 여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네. 그때만 해도 제가 가무까지는 모르지만 또 음주도 이런 건 좋아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놀았죠. 온갖 종류의 문화들이 다 있는 그때 가장 핫한 도시가 베를린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베를린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에 제가 우연히 숙소를 잡게 된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를 가진낭씨님 정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거의 1시간째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진낭씨님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여자분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베를린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자랑 같이 있었으면 나의 유럽 여행은 정말 그런 지옥이 없었을 거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여자를 차단을 박았을 거예요. 차단을 해서 그 여자가 뭐 연락을 뭐 더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여자는 뭐 혼자서 즐겁게 뭐 몇십 번을 와본 유럽을 또 드라이빙 하시면서 뭐 또 기분 전환하고 가셨겠죠. 뭐 아마도 저를 냈으니까 그때부터는 최고급 호텔로 가셨지 않았을까. 엄카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그때부터 너무나 즐거운 저의 유럽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3주 동안 제가 그 호스텔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만 그 도미토리에 네 개의 자리가 있으면 제가 문 쪽에 그 밑에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 저만 계속 북박이고 애들은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애들이 올 때마다 이제 넌 어디서 왔니? 뭐 한국에서 왔어?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넌 베를린에 언제 왔어?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일주일까지는 괜찮았어요. 일주일 전에 왔어.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애들이 2주? 베를린에만 2주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 다음에 어딜 갈 건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여서 다음에? 다음에 어디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지금 유럽에 와 있는데 너 지금 유럽에 있어. 근데 왜 아무 데도 안 가겠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어, 어디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수많은 애들이 추천해준 그 유럽의 도시 중에 그래서 딱 세 군데만 내가 꼽아서 가겠다. 탑 3만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선상도 말이 되고 그리고 제일 좋다고 하는데 세 군데만 가자 해가지고 간 게 베를린에서 암스테르담 갔다가 암스테르담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스페인에 처음에 마드리드, 그 다음에 라망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 갔다가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포르투갈이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암스테르담,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오포르토로 가죠. 오포르토로 가서 오포르토에서 또 한 3주 있다가 또 한 3주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2주 있다가 이제 그 나중에 그 오포르토에서도 2주 있다가 애들이 그래도 리스본은 한번 갔다 와 이래가지고 리스본에 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오포르토로 와가지고 오포르토에서 일주일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오포르토에서 총 3주 그리고 베를린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떠나왔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티켓팅을 어차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웃이었어요. 그래서 또 베를린으로 갔죠. 다시 또 똑같은 호스텔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스텔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또 보내고 해서 총 그래서 3주. 네, 베를린에서만 3주를 돌다가 3주를 그렇게 묵다가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했던 그래서 도합 한 3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2달 반, 3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면 좀 오래 묵는 걸 좋아해서 예.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렇게 거기 로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로컬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아는 걸 좋아하지 막 역사 좋아하죠. 저 옛날부터 뭐 세계사 역사 너무 좋아요. 오죽하면 뭐 세계 지도를 뒤에다 저는 그런 과목들도 되게 좋아했었고 인문학도 좋아하고 좋아하지만 뭐 성당이 다 성당이지. 물론 그 가우디는 좀 달랐다. 가우디는 좀 다르긴 했지만 뭐 미켈란젤로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감흥보다는 저는 그 인간 대 인간으로 느끼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에서 오는 감동, 약간 충격 이런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에 좀 요즘 많이 하는 그런 한 달 살기 이런 걸 정도는 해야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가진낭시님이 결론적으로 쿠팡에서 일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도 다 본인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런 분을 만약에 몰고 다니는 그런 운을 가졌다면 저도 그렇다면 나름 제 자랑이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네요. 제가 좋은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로부터 피해가지고 제가 나름 해피엔딩을 얻었다는 약간 그런 귀결로 끝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랬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가진당신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베를린 최애 음식이 뭐였나요? 베를린의 최애 음식은요, 케밥. 네, 케밥. 저 또 제가, 어, 비건은 아닌데, 고기를 잘 그렇게 소화를 못 시키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지. 베를린 지방령. 베를린 오포르투 거의 지방령 되다시피 거기 베를린 호스텔 직원들도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보긴 하더라고.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그렇냐고. 케밥 좋아하시면 튀르키예 한번 가셔야겠네요 하시는데 안 가도 된다. 꼭 근데 터키를 제가 그렇게 꼭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꼭 터키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베를린에 그 터키 이주민들이 되게 많고 그 타운도 있고 막 이래요. 그 이주민들 문화가 좀 또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그 거기 지금 이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가도 한식당 가면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한식이긴 하지만 맛이 없진 않잖아요. 나름 또 그 미쿡 스타일의 또 한식이 있단 말이에요. 달고 짜고 더 단짠이 강한 그 미쿡 스타일의 한식도 좋아합니다. 네. 그 북창동 순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케밥이 또 산성비 아무리 그래도 케밥이 독일 음식은 아니죠. 조용히 있다가 산성비님 빵 터뜨리네. 케밥이 독일 음식은 아니고 터키 음식이죠. 그렇죠? 터키 음식입니다. 여러분. 케밥은 독일 음식이 아닙니다. 네, 김치는 기무치가 아니고, 네, 그 중국 음식이 아니죠. 김치는 한국 음식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케밥을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도 사 먹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독일의 마땅히 그렇게 막 맛있는 음식이 그닥 그런 학센 막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저 여기서도 족발을 안 먹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무리 제가 먹겠습니까? 안 먹었죠. 학센도 안 먹고 오히려 비건 문화가 되게 잘 발달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 계속 피자만 먹었네 생각해보면 비건 샌드위치나 피자 그리고 이런 오히려 그리고 좀 저는 외국 가면 그렇게 국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 한국인 특인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1도 없었는데 이제는 속이 좀 온기가 필요해. 온기가 필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면 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이제는 이해한다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케밥 아니면 그 아시안 거기는 말하자면 베트남도 아니야. 그렇다고 타이도 아니야. 베트남, 타이 다 섞여 있어. 그런 그 아시안 푸드 하는 그런 포업하는 그런 음식점에 많이 갔고 그랬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똠양꿍 이런 거 사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케밥 아니면 그런 거 먹고 그리고 독일 너무 빵이 맛있더라고요. 빵이 원유로 이런데 너무 맛있어. 심지어 아침에 딱 호스텔에서 나가면 물론 호스텔에서 주는 빵도 맛있지만 그냥 길 건너에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가가지고 원유로짜리 빵을 사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고 호스텔이니까 또 키친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트에서 또 이것저것 사다가 과일은 안 먹지만 내가 채소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즈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다 먹고 그랬었죠. 예. 그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